수학만대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틀의 내용입니다. 동탄깁생 조희재입니다. 네, 세종깁생 안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조희재 지읒입니다. 사진 찍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찍고 이렇게? 있어요. 네. 제 인스타에 들어가도 다 요거 나와요. 그래요? 네. 제 시그니처 마크로 쓰려고. 아는 거야? 아는 이거야? 약간 돈 같아 보이지 않나? 나쁘지 않죠. 정말 기는 사람 아니야? 우리 그렇게 인사할 때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나는 S 이렇게 해야 되나? 갑자기 그게 궁금해. 이게 뭐 3,000원 달라고? 3,000만 땡겨줘? 좋습니다. 자, 8월 31일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저희 2주 동안 저희가 계속 방송이 나갔고 첫 번째 주에 수원수투 공통에 관련된 부분 나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미적분이 나갔고 쉬웠다는 미적분이 쉬워진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자 확률 통계하고 기하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문과 계열 학생들이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해지네요. 또 확률 통계하고 기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 저번이랑 원점수 차이가 크게 크게 변화가 없죠.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제목이 이번에 그거죠. 확률 확통 기하는 쉬웠는데 쉬웠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번 점수를 보고 그리고 이번 시험지를 보고 느낀 거는 이제 정말 확통 선택자들은 진짜 중에 진짜만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중에 문과 계열 이제 관련된 이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지망 학생들 중에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미적으로 갔고 정말 그렇죠. 진짜 중에 진짜 이제 확통만 빼야 될 애들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구나. 옛날에 이과생인데도 나형 선택한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아예 미적으로. 네, 미적으로 몰려 있고. 이과라면 미적. 네. 그러니까 사실은 6평까지에 비해서 올해 6평이죠. 작년 6평부터 시작해서 올해 6평까지는 굉장히 확통치고 문제가 어렵다. 그리고 길다. 읽기 복잡하다.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9평은 쉽다. 간결하면서 문제를 A 간결함 속에 뭔가 숨겨진 복잡성이 있겠지인데 복잡성은 없고 그냥 이전 풀었던 기출 문제들의 그냥 똑같은 문제들이고 오히려 많은 난이도를 내렸어요. 많이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같다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남은 학생들이 이 정도 문제를 내도 똑같이 88점 받을 것이고 조금 더 어렵게 내도 88점 받을 것이라는 거 이제 평가원이 알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어차피 28, 29, 30번을 틀렸었다라고 보는 거죠. 어렵든 쉽든 간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 쉽고 어렵고를 가지고 이제 이 확통을 접근하기보다는 확통이라는 시험지는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금부터 최대한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면 여태까지의 4점짜리 기출문제를 다 봐야 된다. 확통은. 이 학생들은 이제 지금 남은 학생들은 결국은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뭔가 새롭게 더 복잡한 걸 보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확통은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되고 그렇게 특별하게 이게 얘들아 어려웠어라고 이야기를 할 문제도 딱히 없어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포장된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겠지만 친구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계속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안 구해주면 세 보고 한번 그려보고 이러는 과정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선생님 이번에 확통 어땠어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쉬웠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 와중에도 친구들이 틀렸으면 그냥 매일 조금씩 문제를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수능까지 그것만 끌고 가면 친구들 전부 만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확통이 쉬웠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맞췄을 거예요, 애들이. 실제로. 그러면 어디서 이제 88점이 나오냐? 수원수투죠. 다시 공통으로 돌아가죠. 이게 이 모든 게 이제 공통 수원수투로 들어가. 우리도 지금 공통으로 3주째 내내 지금 얘기하고 있어 수원수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첫 영상에서 아마 이번 9평에서 도형 얘기를 했는데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확통 선택자들한테는 완전히 쥐약이에요. 지옥. 맞아요. 확통을 배우면서 도형을 볼 일이 없거든요. 확통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 도형이라는 게 조금 어려워지면 이 확통 선택자들
이 아이들이 기하를 잘하면 기하를 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기하를 잘하면 기하를 할 것이고 미적은 그래도 조금 더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확통을 선택한 이유 기하보다 그쵸. 도형적 상황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수원수투에서 도형이 어렵게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2개 썰리고 난 다음에 일단 92점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도형 2개가 또 심지어 수원수투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수원수2의 그 어려운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틀렸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22번이에요. 그러고 나서 확통 30번을 맞춘 아이들은 88점, 틀린 아이들은 84점. 이런 과정이었겠다. 그럼 1, 2등급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안 나오는 애들은 공부해야죠. 네. 사실 그 아니 확률 통계는 야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방송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들아 확률 통계는 다 맞아야 돼. 맞아요. 네, 맞아야 돼요. 왜? 이 평가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너네들 수원수투 어려워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를 높이지 않는다. 선택 과목 확률 통계는. 그러니까 다 맞아줘야 돼. 첫 번째 여기서 다 맞아줘야 되는 확률 통계를 틀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이제 수학 망하는 거야. 그렇죠. 왜? 수원수투가 어렵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3개 틀릴 거면 전 미적분에서 3개 틀린 게 낫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 네. 왜냐면 이게 진짜 쉬워요. 네. 그리고 사실 확통에서 하나를 틀린 친구들은 앞에서 이미 많이 썰려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예. 아까도 뭐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 원래 기존의 확통을 선택하던 이제 문과에서 상위권 친구들은 이미 미적으로 넘어가 있을 거고요. 대체로 이제 수학을 좀 한다라는 친구들 혹은 이과인 친구들은 미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남아 있는 이제 문과만 남은 상태에서 확통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앞에 있는 공통수학 진짜 어려울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계산도 안 되고 풀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풀리고 이러면서 한 본인들 입장에서는 한 5문제가 계속 있어요. 어려운 문제 넘어가서 아 그래 안 풀리네 넘어가면 또 어려운 문제야. 그러다가 또 넘어가면 또 어려운 문제.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아까 말했듯이 멘탈이 털리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확통으로 넘으면 풀 수 있어도 못 푸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확률 통계는 쉽다. 다 맞아야 된다. 자 그쵸. 이제 이거 기하 얘기해 주세요. 댓글 달렸어. 저희 기하해야 되죠? 기하 얘기 왜 빼냐고. 일단 기하를 요청하신 그 있었던가요? 일단 기하를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 이거 너무 극소수예요 이제 6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선택자가 점이에요 점. 이게 오. 인원수가 점이에요. 점에 가까워서. 근데 뭐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작년까지는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 고3이었던 친구들 아니면 그 전에 재수했던 친구들이 기하 벡터까지는 공부가 다 돼 있던 친구들이라서 뭐 선택을 미적 확통 기하 중에 선택하라고 하네. 일단 확통은 어차피 점수가 100점 맞아봤자 라는 이 인식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과. 그런데 미적과 기하 선택하라고 하면 저였어도 기하예요. 왜 더 쉬우니까 양도 작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게 인원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그 아이들이 다 빠졌죠. 대학을 다 가버렸고 정말 여기도 찐 중에 찐만 남았거든요. 어떤 찐이냐면 특이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이 기하를 선택한 거. 그러니까 뭔가 마이너를 노래를 해도 마이너 언더그라운드를 좋아하거나 이런 친구들만 남은 거죠. 난 기하를 한다는 거에 자부심이 있고 난 너희들과 달라 이런 애들이 남은 거예요 지금. 물도 선택한 애들 네. 같은 그런 애들이 남은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 배운 학생들이 주인데 6평에선 조금 어려웠거든요. 좀 턱턱 막혔어요. 문제를 풀 때 계산도 좀 많았고. 근데 이번 6평이 표점이 제일 높았죠 기하가. 네. 네. 이거 좀 뭔가 잘못됐구나 평가원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좀 쉽게 됐는데 그래도 뭐 이 아이들이 뭐 크게 기하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상태는 아닌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엄청 쉬운 시험지거든요 기하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쉬웠어요? 네, 굉장히 쉬웠어요. 기하로 또 전향할 수 있는 또 나중에 그런 이과생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일단 전체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공통수학에서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미적 선택자예요. 그렇죠. 네, 미적 선택자고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기하를 선택을 해서 점수를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지금 와서 바로 의미가 있냐. 이제 뭐 당장 친구들이 기하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달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건 조금 그렇다고 내년에 고3이 될 아이들은 기하를 선택해야겠다. 이것도 또 어불성설인데 그렇죠. 모르는 일이잖아요. 남들이 다 많이 한 표본이 많은 집단에서 많은 점수를 받는 게 항상 유리한 거라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건 기하라고 하는 과목을 꼭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만류를 하고 싶습니다. 체질적으로 기하가 안 되는 애들 있죠.
네. 네.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머릿속에서 도형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성별로 봤을 때는 여학생들이 그런 게 훨씬 더 근데 어쨌든 지각 확률적으로 많아요. 공간력이 있어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공간 지각력적인 부분에서 공간 지각력이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이젠 그런 공간 지각력까지 묻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 뭐 공간 단원이 나오게 됐어요. 뭐 공간 벡터 친구들 뭐 공간 다르게, 도형. 예, 공간 도형 쪽 나오게 되는데 뭐 29번 문제 쉬워요. 친구들이 뭐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그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생길 것 같아. 무턱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하가 이제 기하가 쉽다, 쉬워진다라고 하면은 무턱대고 이제 또 이과생인데 미적보단 기하를 선택하려는 애들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기하가 쉬워진다. 요번 수능에서 기하가 쉬워졌어.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친구들이. 찐.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옮기기가 힘들고 이미 네. 수능 접수가 됐죠. 네. 네, 접수까지 끝이 났고. 아니 앞으로 네.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예비 있죠. 정말로 예비 전략적인 부분이 어. 되는 거지. 예비 고3 뭐 그런. 네, 이게 대세는 되기가 힘들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죠. 오히려 소수에서 또 어렵게 내도 상관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하는 사실 멀리 하시는 게 좋다. 만약 그 자녀분께서 기하를 하겠다 수능에 하면은 살짝 1시간 정도의 담소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정말 할 거니 이런. 네. 기하를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들이 또 댓글도 많아요. 왜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도 기하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하가 재밌었어요. 네, 재밌고 아,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친구들에게 미적을 자 선택.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확률 통계 기하 쉬워진다. 네. 대신에 쉬우면 뭐하냐? 수원수투가 공통수학이 어려워요. 변별력을 가릴 테니까 굳이 다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학을 좀 힘들어하잖아요. 네. 근데 수원수투는 이과도 보고 문과도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엔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넣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확률 통계 선택 학생들은 수원수투가 가장 힘들다. 그래서 굳이 확률 통계까지는 어렵게 내지 않을 거다.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인 거고. 그러면 일단 확률 통계 다 맞춰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왜? 수원수투가 어려우니까. 자, 3주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능 수학에 대해서 영역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조희재 선생님, 마지막으로 수능 때까지 수학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뭐 항상 제가 이제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9월 평가원 때 77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능 때 이제 20점이 더 올라갔기 그렇게까지? 때문에 친구들도 지금 선생님 저 9월에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번 수능은 어쨌든 간에 어떤 것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친구들이 모든 걸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재영 선생님. 네, 조금 전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미적이든 확통이든 지금 현재 1등 커트라인이 88점에서 84점 사이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걸 이제 작년 올해로 알 수 있다죠. 사실은 그럼 3문제 정도까지 틀리면 1등급이란 얘기거든요. 1등급이 목표라고 하면 사실 지금 2등급, 3등급 학생들은 지금 현재 1등급은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은 그냥 기출문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있는 전체적인 문제 중에 2문제 빼고는 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랑 소재가 크게 다르지 않고 연습이 충분할 것 같다. 기출을 그래도 2-3번 정도 반복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다 된 친구들도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새로운 문제를 보시면서 연습 마무리해 나가면서 늘 하던 대로 마무리하시고 수능치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20점이 올랐어? 네. 운이 좋은 거야? 저 6월에서 9월 갈 때 10점 오르고 9월에서 수능 갈 때 20점 올랐습니다. 2-3문제씩 한 번씩. 그래서 저는 6월에서 한 30점이 올랐었기 때문에 희재 선생님 공부를 안 해놨던 거야? 아니면 저는 항상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이제 좀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자, 청취자 이 방송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 저 조희재 선생님을 모델로 하세요. 삼으세요. 여기 모델 삼은 사람들 많아. 안정희 원장도 모델 삼으세요. 의대를 합격하고 포기한다. 아이고, 하여튼 뭐 이렇게 3주 동안 저희가 방송 분석했고 수능 날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을 좀 맞습니다. 잘 챙기시고 아무래도
코로나 아직까지 끝난 상태 아니니까 잘 챙기시고 모든 거 잘 챙겨서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는 2023학년도 수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분석 방송 3주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